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유진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업체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노칭 금형을 만드는 회사인데, 이 정밀 금형 쪽에서 특히 노칭이라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금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위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걸 어떻게 하냐면, 이 유진 테크놀로지가 만든 정밀 금형은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 엔솔과 삼성 SDI, 그다음에 SK온 이 3사 모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웬만큼 기술력 있지 않으면 이렇게 복수로 이런 전기차 배터리 업체, 특히 이 세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모두 거래처로 확보하기에는 기술력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. 그만큼 이 유진 테크놀로지는 인정을 받는, 기술력 있는 그 정밀 금형을 할 줄 아는 업체로 인정받는 업체입니다. 하지만 IPO 타이밍이 참 아쉽기도 했죠. 물론 그 IPO 하기 직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상장 이후에 곧바로 행사되면서 그 물량이 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. 이 노칭 금형은 이 노칭이라는 그 공정 안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금형인데요. 이 금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뭐 1위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, 이 업체의 기술이 공이 다른 그 SK온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거의 독점으로 들어가고 있고, LG 엔솔에도 거의 한 60%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진 테크놀로지의 이 정밀 금형은 노칭 금형이나 포밍 금형, 또 다양한 정밀 기계 부품으로도 공급이 되고 있고, 리드탭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. 그래서 고객사들 보면 그 이 전기차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미국의 합작법인 얼티넘셀이라는 여기도 또 납품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리드탭 분야는 이것도 이제 핵심적인 부품인데, 이쪽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유진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도 거의 대부분 다 같이 동반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고 있죠.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이 제한된 그 부분이고, 또 금형이라는 게 한 번 납품이 되면 일정 기간 사용이 되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나 또 아니면 새로운 교체 물량이 발생하는 식으로 이 거래 관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. 그래서 지금 1분기에는 113억의 매출이 발생했고, 영업이익이 5억,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8억 정도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작년 동기 같은 경우는 IPO를 위해서 나름대로 좀 밀어내기, 물론 이 고객사가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상대로 밀어내기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. 하지만 한참 이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투자를 국내외에서 많이 할 때라 오히려 그때는 실적이 좀 좋았던 것이죠. 하지만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쪽은 이 캐즘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.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39.33%로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지만, 이게 이제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보유해소됐던 종목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시장 내에서 좀 주가가 그 초기에는 급등을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서 급등을 했지만, 이후 이제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하베스트 1호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라는 게 이게 66만 6,666주, 참 숫자가 좀 그렇네요. 하여튼 갖고 있는데 이게 전환사채 전환 물량입니다. 행사 물량 있죠. 그래서 이 물량들 최대주 특수관계는 다 포함하면 실제로 소액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주식수가 37.55%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. 대부분이 최대주와 특수관계인들, 그다음에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로 대부분 이제 지금 초기에는 보유해소되거나 해서 잠겨있던 물량들이었습니다.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처음에
최대 주주는 2년 6개월 동안 보호회수를 자진해서 했고, 그다음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도 1년 정도 해줬고요. 그다음에 유진테크놀로지 자사주도 2년 6개월 정도 보호회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기관 투자가 등 1개월 보호회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장에서 매물화된 걸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그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 이 전환된 것도 7,500원에 전환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 11월 16일 행사 때와 비교해 보면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행사가 되고 나서 현 주가와 행사 전환 가격과의 차이를 먹는 거기 때문에 작년 11월 16일이면 전환 가격 7,500원이면 꽤 큰 그 차익을 먹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이 50억 이 전환돼서 66만 6천 주가 거의 매물화됐을 가능성이 크고요.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71억이 발생했다고 이제 공시를 하게 된 것이죠. 그리고 이거는 현금 유출 없이 회계상으로만 발생한 거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이벤트적으로 발생한 거이라 이게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는 손실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올 2월 달에 발생한 거라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유진 테크놀로지가 작년에 그 상장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린 걸 보시면 11월 달에 전환사채가 행사돼서 그 이후로도 이 7,500원짜리 행사된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더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10,000원 근방까지 왔다가 이 물량이 거의 소화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, 결국은 이 전환,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였지만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라는 게 71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주가가 흘러내려서 지난 5월 31일 날 8,880원을 찍고 이후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고객사들이 작년 하반기에 이 유진 테크놀로지의 그 고객사들이,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죠. 이 캐즘 때문에 그 자기 고객사들,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고객사인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량 자체를 줄이거나 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들에 대한 공장 건설을 투자 이연을 하거나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유진 테크놀로지도 이 정밀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그러니까 이 발주를 받았던 것들을 오히려 이제 납품 시기를 이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. 이제 그렇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2분기 들어와서 작년에 이연된 것들이 다시 이제 발주가 나오면서 이제 재투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실적이 회복될 수 있고, 그 연초에 발생한 이 파생금융 상품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그 커버하면서 주가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측면 때문에 유진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유진 테크놀로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8,000원 정도로 평가돼서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흘러내린 걸로 보입니다. 그 8,000원대까지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8,880원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진 테크놀로지의 고객사들이 이 작년에 이연했던 것들을 요번에 투자를 다시 재개하고, 그러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유진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 2차전지 관련된 공정 장비나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업체들도 작년 투자 이연된 것들이 이제 투자가 재개되면서 실적이 동반해서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봐주셔야 하는 것이죠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 상반기는 반도체고 하반기는 자동차라고 했습니다. 그 자동차 중에 친환경 자동차가 새로운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